친구들 안녕 반갑습니다. 세계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은 1차 세계대전 두 번째 시간입니다. 1차 세계대전의 전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어떤 식으로 흘러갔는지에 대해서 그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개와 결과가 아니라 전개와 특징이에요. 미안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1차 세계대전의 배경에 대해서 알아봤죠? 삼국 동맹과 삼국 협상으로 제국주의 국가들이 나뉘었고요. 이들의 갈등이 유럽의 화약고였던 발칸반도 사라예보 사건으로 인해서 터지게 되면서 유럽이 반으로 나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동맹국과 연합국 사이에 싸움이 벌어지게 됩니다. 동맹국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오스만 제국 잘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1차 세계대전이었어요. 자, 전쟁은 어떻게 시작되냐? 독일의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독일은 양쪽에 끼어있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두 개를 동시에 전쟁하는 건 사실 어려워요. 그래서 러시아랑 본격적 전쟁을 하기 전에 러시아는 전쟁 준비에 좀 걸린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프랑스를 그 전에 빨리 밀어버리고 러시아 쪽에 집중을 하자. 러시아 인구가 엄청나게 많고 땅도 넓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쪽으로 빠르게 밀고 넘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독일의 서쪽이라고 해서 서부전선, 동쪽이라고 해서 동부전선이라고 흔히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하지만 1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었지만 이 전쟁에 이전과 전혀 다른 새로운 전쟁의 양상이 발생을 하면서 독일의 계획은 실패합니다. 어떤 전쟁의 양상이 전개가 되냐? 참호전이라고 하는 전쟁의 양상이 전개가 됩니다. 자, 참호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일종의 방어용 구덩이에요. 자, 여기가 땅입니다. 땅 아래 방어용 구덩이를 파고 그 안에 들어가서 대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가 오면 공격하는 거예요. 자, 땅을 점령한다는 거는 우리가 상대편 땅까지 가서 깃발을 꽂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와야 되는 거예요. 점령하면 가야 되는 거예요. 참호를 벗어나서 참호를 지키고 있다가 와 하고 나가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와 하고 뛰어오는 놈들 총으로 쏴버리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방어용 구덩이를 파고 옛날에는 전쟁이 어떤 양상이었냐? 막 벌판에서 만나요. 만나가지고 와 싸우자 탁탁탁탁 하고 아니면 멀리서 다당다당당 해가지고 벌판에서 만나가지고 싸워요. 빵 해가지고 한쪽은 지고 한쪽은 이기고 그러면은 이긴 쪽이 진 쪽 따라서 와 하면 쫓아가겠죠. 그러면서 진격의 그런 속도나 영토를 뺏어먹는 그런 속도가 굉장히 빨랐어요. 그런데 1차 세계대전이 오면서 이 참호전이 전개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뚫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공격보다 수비가 유리해집니다. 특히 기관총 같은 발명품들이 이때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기관총. 와 하고 오면 어때요? 저쪽에서 드르르르르르르르 쏴버리면 되잖아요. 전쟁의 양상이 완전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기관총뿐만 아니라 더 간단한 걸로 철조망 같은 것도 이제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참호 근처에다 철조망 쳐놓으면 가뜩이나 뛰어 넘어가지고 공격하기도 어려운데 철조망 이렇게 피하고 있는 와중에 수비하는 쪽이 땅땅땅 쏴버리면 끝이잖아요. 참호전은 굉장히 길어집니다. 자, 서로가 군대를 만났어요. 그럼 철조망 쳐요. 앞에다가 철조망 쳐. 참호 파요. 그리고 머리만 안 내미는 거. 머리 내밀면은 바지에서 빵 쏘겠죠. 그러니까 머리 안 내밀고 숨어 있어. 숨어 있다 잠깐 올라가가지고 쏠 것 같으면 빵빵 쏴버리고 숨어. 또 올 것 같으면 따다다당 쏴버리고. 서로가 참호를 이쪽에 우리가 참호를 팠으면 이쪽에도 참호를 파는 거예요. 상대방도. 그러니까 이 서로 참호와 참호가 만나는 평행하는 이러한 전선만 길어지고 이 전선이 가지도 못하고 땡기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전쟁이 장기화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보게 되면은 여기가 전선이죠. 참호가 여기 이렇게 길게 여기 이렇게 길게 그래서 얘네가 일로 가지도 못하고 얘네가 일로 가지도 못하고 서로 대치만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엄청나게 길어집니다. 근데 대치만 하겠어요? 당연히 공격 명령을 내리겠죠? 공격 명령 내리면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와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이쪽에 수비하는 입장에서 그럼 다 죽어버리고 이쪽에서 만약 공격해요. 야 점령해 그러면은 공격 왕 다다다다다다다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 참호와 참호 사이에 있는 이 땅의 별명이 뭐냐면 노맨스 랜드예요. 사람이 살아있지 않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참호전이 잔인합니다. 예전에는 전쟁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죽어요? 그럼 도망가겠죠.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피해를 좀 최소화할 수 있었어요. 네, 전쟁이 금방 끝나니까 전투가. 근데 참호전은 아니에요. 가면은 순식간에 그냥 나락 몇 분 만에 거기 있는 사람들이 수천 명이 수만 명이 사망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이 참호전이 굉장히 지속이 되는 거예요. 당시 사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기가 땅이죠. 안에 참호를 파고 있는 거예요. 이 안에서 몇 달씩 생활하는 거예요. 비도 오겠죠. 얼마나 생활하기가 어렵겠습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언제 공격 명령이 떨어지면 나가가지고 싸워야 되고 싸우면 다 죽을 게 뻔하고 정말 잔인한 전쟁이 이루어졌던 게 참호전 되겠습니다. 이 참호전 같은 경우에는 1917이라고 하는 2020년에 나온 영화가 있는데 되게 참호전의 양상을 잘 표현을 했어요. 여기에 참호죠. 땅이 여기 있고 이 사람들이 기대고 있는 거예요. 이제 공격 땅 하면 딱 돌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딱 전쟁하러 나갈 겁니다. 자, 여기가 참호예요. 참호 같은 경우에도 흙으로 팠지만 워낙 장기적이 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보충해가지고 탁 벽으로 만들어 놓은 경우도 있었다. 뭐 이런 것들. 여러분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보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무튼 독일은 1차 세계대전에서 서부전선 프랑스를 밀었다 못 밀었다. 못 밉니다. 독일의 기대와 다르게 전쟁이 장기화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장기화되는 전쟁의 양상을 바꾸기 위해서 영국이 수를 쓰기 시작을 합니다. 영국은 독일의 해상을 봉쇄하는 것을 결정을 해요. 독일로 들어가는 물자를 통제하기 위해서요. 독일의 바닷가가 요만큼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독일의 배를 띄워서 독일의 해안을 봉쇄해서 독일로 들어가는 물자를 막자. 이런 게 영국의 생각이었습니다. 해상 봉쇄. 자, 이 영국의 해상 봉쇄에 대해서 독일은 바다를 봉쇄당해서 물자가 안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작전을 펼친다? 그 유명한 무제한 잠수함 작전을 펼치게 됩니다. 독일은 연합국을 오가는 선방을 독일은 그러니까 자기네 앞바다에 있는 배를 군용, 민간 가리지 않고 경고 없이 무제한으로다가 잠수함으로 공격해버리는 상당히 파격적인 작전, 무제한 잠수함 작전을 펼치게 됩니다. 영국의 해상 봉쇄를 뚫기 위해서요. 자, 그런데 이 무제한 잠수함 작전이 또 너무 극단적이다 보니까 안 좋은 점을 낳게 돼요. 자, 무슨 일이 있었냐? 루시타니아우는 침몰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루시타니아우는 여객선이에요. 근데 이 여객선이 독일의 공격을 받고 침몰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여객선에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있던 미국인 탑승객이 100여 명 이상 탑승했었고 사망했다는 겁니다. 결국에 그 이전까지 전쟁에 끼어들고 있지 않았던 미국 내에서 참전 여론이 높아지게 되고 우리 독일과 맞서 싸우자라는 의견이 강해지면서 미국이 참전을 하게 됩니다. 자, 여태까지가 서부전선의 이야기였고요. 자, 미국이 참전된 뒤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동부전선을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부전선은 여기서 계속 오락가락 막히고 있습니다. 반면에 동부전선은 독일이 러시아를 상대로 굉장히 잘 싸웁니다. 러시아를 상대로 쭉쭉 밀고 올라가요. 쭉쭉 러시아를 상대로 밀고 올라가는데 성공을 합니다. 결국에 러시아는 혼란에 빠져들게 되고요. 러시아 내부에서는 러시아 혁명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러시아 혁명이 발생을 하고 이 혁명이 발생한 혁명 러시아는 독일이랑 먼저 강화 조약을 맺습니다. 아, 그만 오세요. 미안합니다. 우리 여기서 조약 맺읍시다. 우리 그만합시다. 전쟁 스탑해요. 우리 미안합니다. 라고 하면서 러시아랑 독일이 먼저 전쟁을 스탑합니다. 이 라인에서. 그래서 전쟁이 먼저 중단이 되게 돼요. 독일 입장에서는 뭐 러시아를 전부 다 점령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시간에 이만큼 밀어놨고 그 다음에 러시아와 전쟁이 끝나면은 러시아에 투입한 군대를 이제는 프랑스 쪽으로 투입할 수 있으니까 더 이득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러시아와 독일이 먼저 전쟁을 종료를 합니다. 자, 독일은 러시아 쪽에서 싸우던 군대까지 끌고 와서 프랑스를 최종적으로 밀어버리려고 시도를 합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미국 군대가 이제 바다 건너 오니까요. 하지만 독일의 총 공격은 실패로 끝이 나게 되었고요. 결국에 미군이 1차 대전에 본격적으로 참전을 합니다. 자, 미군이 참전한 연합국의 공격을 오스만 제국, 오스트리아 차례대로 항복을 하게 되고요. 결국에 독일 역시 내부에서 혁명이 발생을 하고요. 항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1차 세계대전이 끝이 나게 됩니다. 자, 1차 세계대전의 전개 과정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쟁이 시작됐는데 서부전선이 고착화됩니다. 서부전선이 고정되어서 움직이질 않아요. 왜? 참호전 때문에. 이러한 전쟁을 뒤집기 위해서 영국이 해상 봉쇄를 합니다. 전쟁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하지만 이 해상 봉쇄를 뚫기 위해서 독일이 무제한 잠수함 작전을 펼치게 되고요. 무제한 잠수함 작전의 결과 여객선이 침몰하면서 미국인들이 사망하게 되고 이걸 계기로 미국이 참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과 힘을 합친 연합국은 결국에 승리를 거두게 된다. 그리고 이 와중에 러시아는 혁명이 발생하게 되면서 먼저 전쟁에서 이탈했다라고 하는 것도 같이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차 세계대전의 전개 과정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 1차 세계대전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세계대전의 특징 먼저 참호전이 발생을 했다. 기관총, 절조망, 참호 같은 것들을 바탕으로 한 참호전이 발생을 하였다. 전쟁이 지지부진하였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빨리 사망을 하였다. 둘째, 총력전입니다. 자, 총력전이란 총력, 토탈 파워예요. 나라에 가능한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을 총동원하는 새로운 전쟁 양상이에요. 예전에는 전쟁이라고 하는 거는 군대가 출발을 해서 어디 멀리서 군대가 싸우고 그냥 군대가 뭐 몇 명 죽고 몇 명 이기고 뭐 그런 것들에 따라서 전쟁이 결정됐다면 이제는 아니에요. 나라에 가능한 모든 것들을 동원하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잖아요. 바로 그만큼 인원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왜? 기차가 있잖아요. 기차를 이용해서 후방에서 빨리 전방으로 병력을 충원할 수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 또 나가서 싸워서 죽고 그리고 후방에서 또 보내고. 그러니까 예전과 다르게 전후방의 구분이 없어진 거예요. 어마어마한 규모의 전쟁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남자들이 전쟁터에 가면 여자들은 뭐합니까? 군수공장에서 일을 합니다. 공장에서 일하면서 총알 만들고 무기 만들고 탱크 만들고 대포 만들고 하면서 이제 여자들까지도 전부 다 전쟁에 기여하게 되는 더 이상 남자들만의 전쟁이 아닌 거예요. 네, 국가의 일부만을 활용하는 게 아니라 나라에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토탈 파워를 동원하는 총력전이 발생하게 되었다. 자, 또 어떤 특징이 있냐? 신무기들이 활약하기 시작합니다. 탱크, 장갑차, 잠수함, 기관총, 독가스, 비행기 이러한 신무기들이 왕왕 활용되기 시작했던 것이 1차 세계대전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좋습니다. 오늘은 1차 세계대전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참호전, 총력전, 다양한 신무기라고 하는 특징들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1차 세계대전의 전개 과정, 서부전선이 고착화되었고 이것을 끝내기 위해서 전쟁을 끝내기 위해 영국이 해상봉쇄를 실시했고 독일은 그것에 대항해서 무제한 잠수함 작전을 했으나 미국이 참전하게 되는 계기를 갖고 오게 됐고 결국에 연합군이 승리하게 되었다. 러시아는 혁명으로 중간에 이탈했더라. 그래서 러시아 혁명에 대해서도 나중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친구들, 오늘은 1차 세계대전의 전개와 특징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다음 시간에는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이후에 세계가 어떻게 굴러갔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안녕!